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호 쇼,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2주간 건너뛰고 새해 첫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1월 6일입니다. 벌써 새해가 된 지 6일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는 것 같고요. 올해 한 해도 후딱 지나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매일매일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새해 첫날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들어서 많은 결심을 하셨겠지만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도와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하시면 행복한 2025년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시고 계시군요. 벨제크님, 조코님, 화이트 크리스마스님, 흰 수염 고래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는 강의 내용은 겨울철 피부 관리입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로서 31년 6개월 동안 환자 진료를 하면서 이제 여름도 오고 겨울도 오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겨울철이 되면 많은 질환들이 새로 질환들을 앓고 있는 분이 많이 오시는 거를 느낍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이 증상들을 가지고 참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하다 안 되니까 이제 서울대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건조증이 심해지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또 가려움증이 심해지니까 자꾸 긁어서 피부에 습진이 생기고 특히 건조성 습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화폐상 습진, 또 아토피 피부염 이런 환자분들의 빈도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매 겨울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겨울철 피부 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겨울철이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증가하고 이런 건조성 습진이나 화폐상 습진, 아토피 피부염 등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이런 병들이 많아지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지는구나. 특히 이런 병들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10대, 20대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가려움증이나 이런 건조성 습진이 잘 생기지 않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피부의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요 오른쪽 위에 있는 조직이 실제 사람 피부입니다. 사람 피부를 펀치라고 하는 직경 4mm 정도의 펀치로 피부를 띄어내면 위에 요 부분을 우리가 표피라고 하고 있고요. 그 표피 밑에서부터 여기 노란 EV까지를 진피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피하지방층이라고 지방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뭐 겉에서부터 표피층, 진피층,
그리고 피하 지방층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우리 피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죠? 더러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 기능입니다. 그 보호 기능을 다른 말로 피부 장벽 기능이라고 하는데, 피부 장벽 기능을 하는 그 피부의 구조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각질층입니다. 각질층은 표피의 가장 바깥층에 존재하는 그런 층인데, 각질층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죽은 각질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쭉 쌓여 있는 이 벽돌 하나하나가 각질 형성 세포가 죽어서 만든 각질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벽돌이 한 40개 내지 30개 층 정도 벽돌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다. 30개 내지 40개의 벽돌이 층층이 쌓여 있을 정도로 납작해진 각질 세포가 쌓여서 각질 층을 구성하고 있고요. 각질 세포가 쌓여서 생긴 각질층 사이사이가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사이를 피부가 여러 가지 지질 성분을 만들고 또 당 성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이사이를 이렇게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각질층은 벽돌담과 유사합니다. 벽돌담의 벽돌에 해당하는 것이 각질 세포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시멘트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피부가 만든 지질,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런 지질 성분하고, 또 저희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밝힌 새로운 사실, 이 시멘트 성분에는 지질 성분도 중요하지만 당 성분, ABH 당이라고 하는 당 성분도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외부의 더러운 물질, 균이라든가 자극 물질 이런 게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피부의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각질층을 만들어 놓고, 이 각질층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구성 물질은 피부 표피를 구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가 죽어서 만들어져 있는 각질 세포하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지질 성분과 당 성분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왜 나이가 들고 또 특히 겨울철에 피부가 건조해지느냐? 그거는 이제 피부 노화가 되면 각질층이 형성이 잘 안 돼요. 요 각질 세포가 30층 내지 40층으로 쌓여 있어야 되는데, 젊은 피부에서는 30 내지 40층의 각질 세포를 형성해서 이 각질층이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그 20, 30층의 각질 세포층이 20층 또는 20층 이하의 두께뿐이 형성이 되지 않고, 또 지질도 잘 나이가 들수록 잘 못 만들고, ABH 당 성분도 잘 못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노화될수록 각질층 형성이 잘 안 되고 지질과 당의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피부 장벽 기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피부 장벽 기능이 감소하면, 피부 장벽이라는 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극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데, 장벽 기능이 부족해지니까 외부에서 자극 물질도 잘 들어오고, 또 우리 몸의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막고 있었는데, 장벽 기능이 감소되기 때문에 수분이 자꾸 외부로 뺏기게 됩니다. 외부로 뺏기게 되니까 피부가 건조하게 되고, 피부가 건조하니까 젊은 사람이나 우리 애들의 피부는 아들 보들보들하고 만지면 아주 기분이 좋을 정도로 이 피부에 살결이 좋은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게 되고, 그러면 가려워집니다. 가려워지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조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면 100% 가려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려웠기 때문에 자꾸 긁게 되면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의 기능이 감소돼서 수분이 잘 도망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겨울철이 되면 우리나라는 겨울철이 되면 건조한 기후가 됩니다. 특히 아파트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추우니까 이제 난방을 해서 방의 온도가 올라가면 방의 습도가 점점 떨어져서 더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건조한 방에다가 빨래를 널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빨래가 잘 마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도 건조한 환경에서는 수분을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 피부가 훨씬 건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러한 건조성 피부에 관련된 질환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피부 기후가 매우 건조한 기후로 되는 겁니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60%, 70%, 그리고 장마철에는 무더위가 있을 때는 80%, 90%까지 올라가지만, 겨울철에는 습도가 30%, 40% 이렇게뿐이 안 되고, 특히 아파트 내 실내에서는 습도가 20%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방을 해서 방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습도가 점점 더 떨어져서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피부에서 수분이 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자꾸 소실이 되게 되고, 특히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 각질층이 아주 얇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피부에서 피부 세포가 기름을 잘 못 만들거나, 또는 ABH 당을 잘 못 만들어서 피부 장벽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몸을 닦을 때 절대로 때를 미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를 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때를 밀면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이런 피부 장벽, 각질층이 여기에 굉장히 얇지만, 이걸 현미경을 보면 각질 형성 세포가 이렇게 30층 내지 40층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차피 떨어져 나갈 세포이기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살짝 붙어 있는데, 때 수건으로 때를 이렇게 밀면은 금방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피부 장벽을 밀어버리는 거랑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미는 목욕을 하시면 피부 장벽을 파괴해서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더 많이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때를 밀면 돌돌돌돌 말려 나오는 것이 정말로 더러운 때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거는 절대로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고 있는 각질층을 밀어내는 아주 나쁜 행동을 하시는 거다 하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로 때 안 밀어요. 왜 때를 안 미느냐? 이건 때가 아니고 우리 몸을 지켜주는 피부 장벽을 밀어내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피부과 의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때 미십니까? 물어보시면 100이면 100 모든 피부과 의사들이 절대로 때를 밀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비누 거품을 이렇게 거품 수건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몸을 닦으시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이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미는 것이 때를 미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강도를 밀기 때문에 각질층을 다 벗겨내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비누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기름을 다 빼앗아서 녹여냅니다. 여러분들 설거지할 때 기름때가 묻은 이 접시를
퐁퐁 같은 걸로 이렇게 거품을 내서 하면은 기름이 쫙 빠지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샤워를 할 때 비누 거품을 막 하게 되면은 피부의 거층인 이 피부 장벽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는 이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누 거품이나 비누 샤워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샤워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밀 필요도 없고 비누질도 많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샤워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로 또 더러운 데만 거품을 내서 살짝 발라주는 정도로 하면 2, 3분 내에 샤워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샤워는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은데, 특히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니까 매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그냥 흐르는 물로 물만 뿌려주는 그런 샤워를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보습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습제를 하루에 2회 이상 발라주시는 것이 이 건조한 피부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면 왜 가려움증이나 피부에 피부염이 생기느냐? 피부염의 다른 말이 습진입니다. 그 말씀드리면 피부가 건조해지면 우리 피부가 똑똑하기 때문에 알아요. 아, 내 피부가 건조해졌구나. 건조해진 이유는 각질층이 얇아졌고 기름을 잘 못 만들고 ABH 당을 잘 못 만들어서 부족해져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피부가 느낍니다. 피부가 느끼기 때문에 다시 각질층도 두껍게 만들고 지질도 더 만들고 ABH 당도 더 만들기 위해서 피부 세포가 할 수 있는 일은 각질층을 더 많이 만드는 물질, 그다음에 지질을 더 많이 합성하는 그런 물질, 또 당을 많이 만들게 하는 그런 물질을 내요. 그 물질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이토카인이 많이 만들어져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이런 사이토카인의 역할에 의해서 각질층도 두꺼워지고 지질도 많이 만들고 ABH 당도 만들어서 피부 장벽이 좀 튼튼해집니다. 우리가 더 나쁜 행동만 하지 않으면 튼튼해지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좋은 일도 하지만 대개 부작용으로 피부의 염증을 증가하게 됩니다. 피부의 염증이 증가하면 피부가 가려워지고, 피부의 염증이 증가하는 게 습진이고, 또 가려우면 긁어서 더 염증이 많아져 가지고 습진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반드시 가려워지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이런 사이토카인이 피부에서 만들어진 것이 피로 흘러 들어와서 혈중 내에 사이토카인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혈액 내에 건조한 피부가 있는 분들은 피부에서 사이토카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피 안에 이런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이 피 안에 높아지면 이것이 뇌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 브레인 뇌로 들어가서 해마에서 신경 형성을 억제해서 인지 기능 장애하고 기억력이 손상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을 작년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것이 피부를 가렵게 하고 피부에 건조성 습진을 만드는 이런 일도 하지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일, 피부가 건조하면 우리의 기억력이 손상되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으면 가려움증도 생길 일도 없고 건조성 습진도 생길 일이 없고, 또 기억력이 손상되거나 인지 기능이 손상되는 것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습제가 피부에도 좋고 우리 뇌에도 좋다 하는 사실을 제가 작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적인 보습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보습제를 구입해서 바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보습제의 조건은 지질,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까 각질
세포라 그랬잖아요. 각질 세포는 이제 피부가 만드는 거고, 그것이 이제 두껍게 유지될 수 있도록 때를 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질 성분은 피부가 못 만드니까 우리가 이제 발라준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보습제를 열심히 발라주는 건데,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 보습제를 만들 때 세라마이드가 상당히 비싼 원료예요. 그래서 어떤 보습제는 세라마이드를 조금만 넣는 경우도 있는데,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ABH 혈액형 당이 아까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ABH 혈액형 당을 증가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습제는 약산성 보습제를 바르셔야 됩니다. 우리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습제를 구해서 바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댓글 많이 다루시고 좋은 질문을 해주실 분에게 드리려고 이 ABH 플러스라는 브랜드 네임의 스누아토 크림, 이게 보습제인데 이것이 이 세 조건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보습제고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디모이스처 크림도 얼굴에 바르는 이제 보습 크림인데 요것도 이상적인 보습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잘 바르는 방법은, 이게 아깝다고 조금씩 바르시면 안 되고, 피부가 지질을 못 만들고 혈액형 당을 못 만들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량을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르고 다음 아침에 바르고 이제 저녁에 바르기 위해서 아침에 바른 이거를 닦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전에 바른 보습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보습제는 항상 덧바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횟수가 중요한데, 나는 건조하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고 습진도 없다 하는 분들은 이제 하루 2번 정도 아침 저녁 바르시면 충분한데, 나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가렵다 하는 경우에는 하루 3, 4회 도포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심해지는 피부 증상 및 질환, 제가 피부가 건조해진다고 말씀드렸고, 건조해지면 가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건조한 피부에서 나와서 습진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화폐성 습진이라는 것이 많이 생기고 아토피 피부염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조성 습진은 대개 이렇게 보입니다. 건조성 습진은 주로 정갱이나 아니면 이제 배, 등 이런 데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약간 붉어지고 이제 진물도 나고 딱지가 않고 가려지는 이런 건조성 습진이 이렇게 생기고요. 화폐상 습진은 다른 말로 동전 습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전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화폐라는 이제 동전이 화폐니까 화폐상 습진, 동전 모양의 습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목욕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샤워를 아침 저녁 하시고, 또 비누도 많이 쓰시고, 저는 샤워하는데 2, 3분뿐이 안 걸리는데 이런 분들은 20분, 30분 이렇게 샤워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피부 장벽이 다 손상돼서 생기는 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거, 아토피 피부염 오늘 시간상 또 복잡한 병이고 그래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아토피 피부염도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생긴다 하는 그런 이론들이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도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책도 한 권이 있는데, 이 책은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를 보다가 특히 건조하신 분들을 많이 보면서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욕하는 습관, 또 보습제를 어떻게 발라야 되고 어떤 보습제가 좋고 평소에 주의사항이 뭔지,
그런 거를 일일이 설명을 다 짧은 진료 시간에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환자분들이나 그 보호자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놨고요.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나는 가려움증, 건조증 이런 걸 다 해결했다. 다 치료했다. 그렇게 저한테 감사 편지를 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6판인가 7판인가 이렇게 인제 찍어서 인제 많은 분들이 읽고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이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려움들을 위해서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겨울철 피부 관리, 특히 피부 건조증과 이 건조성 습진, 가려움증 이런 것이 왜 생기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을 닦는 습관을 잘 아셔야 되고, 어떻게 몸을 닦을지 그 방법을 잘 아셔야 되고, 보습제를 어떤 보습제가 좋고 또 어떻게 바르셔야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배우시는 게 좋고요. 이 책에 보면 자세히 써 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카님께서 예전 강의를 듣고 바디워시를 아주 가끔 사용하는데요. 건강한 피부도 바디워시 사용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겨울철 하얗게 각질이 올라올 때 때를 미는 사람이 많은데 이럴 땐 때가 아니라 보습을 해야겠죠. 네, 조커님 아주 상식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바디워시는 아주 가끔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때라는 게 뭐죠? 때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에 묻은 먼지, 또 몸에 묻은 균, 또 음식을 먹다가 흘린 뭐 음식물 찌꺼기, 뭐 이런 것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살짝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흐르는 물로 손을 닦거나 아니면 뭐 샤워를 해도 다 제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상치 이런 걸 씻을 때 퐁퐁이나 이런 거 닦지 않잖아요. 상치라는 게 땅에서 자라는 건데 다 흐르는 물로 닦아도 상치에 붙어 있는 흙이나 먼지나 균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씻어낼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먹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비누질을 하는 이유는 혹시 기름기가 있는 지성에 뭔가 끈적끈적한 게 묻어 있으면 흐르는 물로 안 닦이기 때문에 비누 거품을 내서 이렇게 닦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피부도 바디워시 사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틀이나, 저는 아침마다 헬스를 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 이제 샤워를 하는데 그냥 흐르는 물로만 하고 거품을 내 가지고 좀 더럽다고 생각하는 항문주의나 이런 데나 좀 닦고 바디워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하얗게 각질이 올라오는 거는 그건 때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이 죽은 각질 세포, 우리 피부 각질층의 각질 세포가 이렇게 약간 잘 붙어 있지 못하고 올라와서 허옇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허옇게 올라왔다고 "어이 때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피부가 건조해서 각질 세포가 이렇게 부풀어기처럼 올라오는구나. 이럴 때는 보습제를 발라 줘야지 때를 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디워시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샴푸 앤 바스도 하나 가져왔어요. 왜 이걸 가져왔느냐? 몸을 닦을 때는 약산성 샴푸 앤 바스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알칼리성의 고용 비누를 쓰는 것보다는 이 약산성 바디워시로 하는 것이 피부를 약산성으로 유지를 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조카님한테
이 샴푸 앤 바스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커님이 또 질문을 하셨군요. 목이 간지럽다 안 간지럽다를 반복하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긁다 보니 붉어져서 병원에 가니 물음표였는데 아마 아드반탄일 겁니다. 연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크리프 사용 때문일까요? 그리고 아드반탄 연고를 꾸준히 써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멀쩡한 피부도 몇 번 긁으면 그 부위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만성 단순 태선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100% 긁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목이 간지럽다 안 간지럽다 반복해서 무의식적으로 이제 긁으셨다고 그랬는데 간지러워도 좀 참으십시오.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50번 정도 쉬면 안 가렵게 되고요. 또 간지러우면 긁지 마시고 뭐 아드반탄 연고 좀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 보습 크림, 이 스누아토 크림 이런 걸 좀 바르시면 더 이상 가렵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커님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배재큰님이 책 선물 받고 싶으시다고 그랬고 나이 들수록 손이 닿지 않는 등 위쪽 부분이 가려워요. 교수님 화장품을 사용 중이라 올가을은 확실히 피부가 덜 가렵네요. 네, 네, 책 선물 받고 싶다 그랬으니까 안 드릴 수가 없네. 우리 일단 배재크님께 책 선물 하나 드리고요. 왜냐하면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보습 크림을 바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보습 크림은 다 발라도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못 바르셔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맨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쪽 손하고 등 뒤에서 닿을 정도로 유연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손등에다가 보습 크림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샤워하고 꼭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바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습 크림을 손 닿지 않는 등에도 발라보도록 노력하시고 본인이 직접 못 바르시면 가족들한테 좀 발라달라고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흰 수염 고래님, 발 뒤꿈치 겨울이면 거칠해지는 거 어떻게 관리하나요? 목욕탕 가면 있는 뒤꿈치 저녁 때밀이 하면 되나요? 네. 이 질문하신 흰 수염 고래님의 나이가 좀 궁금합니다. 만일 젊으신 분이다면 두꺼워지는 발무좀이 있는 거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이가 드시면 이 뒤꿈치의 각질층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때밀이 전용 이렇게 때밀이 이렇게 돌 같은 거를 밀어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 피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피부 장벽이 망가졌네. 그걸 느끼고 다시 두껍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또 두꺼워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거칠해지면 보습 크림을 거기다 자꾸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고 이 스누아토 크림도 바르셔도 좋고 아니면 핸드 크림을 사셔가지고 발에다가 이렇게 바르시거나 하시는 게 좋지 발 뒤꿈치 전용 때밀이를 하시는 거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습 크림을 하루에 서너 번씩 꼭 바르시도록 제가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자칩 매니아, 감자칩을 좋아하시는가 봅니다. 샤워는 매일 하는 게 좋은지 2, 3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샤워는 특히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가 가렵고 피부에 건조성 습진이 있고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2, 3번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 하시는 게 좋고 샤워를 하실 때도 때를 밀거나 비누 수건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흐르는 물로 하시고 정 더럽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렇게 거품을 내서 이렇게 그 부위만 비누 거품을 살짝 발라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매일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운동하고 땀 흘릴 때는 2번 하기도 합니다. 운동하고 땀 흘릴 때 땀이 더럽습니까? 내 몸에서 나온 땀이 더러운가요? 아니죠. 끈적끈적해서 기분만 나쁠 뿐이잖아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흐르는 물로 그 땀만 그냥 닦아내면 되는 거지 굳이 비누질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아침마다 헬스할 때 땀이 나면 그냥 흐르는 물로 땀만 닦지 비누로 닦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이라 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데 매일 하는 게 안 좋은가요? 샤워 매일 하는 게 안 좋고요. 샤워 이전에 교수님께서 바디워시로 겨드랑이 항문 닦으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훨씬 덜 건조해. 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시면 좋고 물 샤워 매일 해도 되는지 물 샤워는 매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하신 분은 아침 저녁으로 보습제 2번을 충분히 바르셔야 되고 이렇게 건조하거나 가려우신 분은 하루 3번 또는 4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꼭 바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칩 매니아님 감자칩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제가 디모이스처 크림을 하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보습제의 3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말씀드렸고 이거는 얼굴이 건조하신 분이 바르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얼굴이 건조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얼굴은 이제 피지 분비가 있어가지고 좀 몸보다는 좀 덜 건조한데도 얼굴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세수를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아서 개기름이 흐르시는 분도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 피지 분비가 많아서 매일 샤워가 아니고 세수를 하면 세수한 후에 얼굴이 땡긴다. 그거는 이제 피지를 닦아내고 얼굴이 땡긴다 하시는 분은 얼굴에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서 건조해서 땡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디모이스처 크림을 발라주시면 부족해진 지질과 ABH 당 성분을 채워줌으로써 건조한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기. 안녕하세요. 교수님 보습크림 너무 좋아서 주변에 홍보하고 다녀요. 감사합니다. 겨울철에 크림을 발라도 얼굴이 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세안을 하지 않고 덧발라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닦는 이유는 피부에 묻은 더러운 균이나 아니면 더러운 물질이 혹시 피부에 묻어 있는 것이 손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가서 몸에 나쁜 균이 들어가거나 물질이 들어가서 건강을 해칠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일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을 세수하고 하루 1번 샤워하고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1-2주에 1번 목욕하고 또 샤워도 세수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요즘엔 너무 깨끗이 살아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얼굴을 너무 열심히 닦지 마시고 보습크림을 열심히 바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선생님 보습크림으로 얼굴 말고 몸에 발라도 되나요? 물론 얼굴이나 몸이랑 피부가 비슷하니까 보습크림으로 얼굴용을 몸에 바르기는 이제 그 양이 작잖아요. 그래서 몸용을 얼굴에 바르는 건 얼마든지 좋고요. 얼굴용을 몸에 발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코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예외로 균 때문에 세정제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리고 바디 또는 얼굴 로션을 대신해서 우레아 크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조커님이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 손은 이제 손을 자주 닦거나 세정제 하고 또 코로나 막 유행할 때 손을 자주 닦고 알코올로 소독하라는 거는 이제 손에 묻은 것이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손은 이제 자꾸 물건을 만지니까 여기 균이 묻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 닦으라는 건데, 요즘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또 그냥 묻어 있다고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균이. 손을 빨거나 눈을 만지거나 그러면 이제 점막을 통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빨지만 않는다면 식사하기 전에만 닦으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얼굴 로션 대신해서 유레아 크림 이런 거 사용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셨는데, 안 바르는 것보단 좋은데, 우리가 보습 크림은 왜 바른다 그랬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건데, 피부 장벽은 뭘로 돼 있다 그랬죠? 죽은 각질 세포의 각질층하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지질하고 ABH 당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다음에 세라마이드, 그것이 부족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는 보습제는 그 부족해진 지질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을 채워주려고 바르는 겁니다. 근데 유레아 크림에는 그런 지질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레아 크림보다는 그런 콜레스테롤, 지방산, 지질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바디 로션 또는 얼굴 로션을 잘 선택해서 바르시는 게 좋고요. 또 이왕이면 지질 성분 더하기 ABH 당 성분을 증가시키는 그런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나 얼굴 로션, 이런 제가 만든 그건데, 그런 것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르시는 게 유레아 크림을 바르는 것보다 100배 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영돈 님께서 교수님, 피부 건강과 면역이 연관이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 피부는 단순히 우리 몸을 외부의 더러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물리적 장벽뿐만이 아니라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 기능이 있어요. 면역 기관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튼튼해야 피부의 면역 기능이 튼튼해지고, 그래야 우리 몸의 면역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피부가 나이 들고 노화되고 피부가 병들면 면역 기능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노화되고 피부가 병들면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있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을 초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피부에 자외선을 많이 보거나 또는 그러면 피부에 자외선을 많이 보면 코티졸이나 도파민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머리가 나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또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나와 가지고 해마에서 신경을 못 만들게 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부 건강은 우리 몸의 기능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 피부가 건강하지 않고 피부가 노화되면 머리도 나빠지지만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초코라떼님께서 화폐상 습진이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딱 배만 저래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화폐상 습진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뭘까요? 따뜻한 초코라떼님, 원인은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 하면서 화폐상 습진이 있는 분의 피부에 피부 장벽을 얻고, 또 정상인 피부에 피부 장벽을 얻어서 비교를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상 습진이 있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자꾸 도망가고,
피부에 있는 수분이 도망가니까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에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그런 사이토카인이 피부를 가렵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고, 그래서 이제 가렵고 습진이 생기는 겁니다. 화폐성 습진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목욕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목욕 습관을 하시면 안 돼요. 때를 밀면 안 되고, 비누질 많이 하면 안 되고, 샤워를 매일 해도 안 되고, 오래 해도 안 되고, 그런 거를 잘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으니까 이걸 손상시킬 수 있는, 손상되어 있는 피부 장벽을 다시 호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보습제. 보습제도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셔가지고, 그런 보습제가 뭐죠? 지질 성분하고 ABH 당 성분을 증가시키는 보습제, 또 약산성인 보습제, 그런 걸 사셔가지고 하루에 화폐상 습진이 있으신 분은 하루 4번,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계속 덧바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의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쓴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이, 교수님, 코와 볼 사이에 1cm가량 실핏줄이 생겨 신경 많이 쓰이는데 원인이 뭘까요? 겨울철이라 얼굴도 많이 건조한 느낌이에요. 네. 네, 글쎄요. 실핏줄이 얼굴에 생기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혹시 다른 이유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많이 바르면 스테로이드 연고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파니에서 아침을 님이 옛날에 혹시 무슨 이유로 스테로이드를 오래 바르신 적이 있다면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외선을 오래 받으면 실핏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겨울철은 당연히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건조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도님 질문이, 교수님, 저는 허리로 인해 실려가면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시나 보네. 한 달은 세수도 씻지도 못하다가 한 발 한 발 천천히 도움받아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현병인이 안전바 잡고 서 있는 저를 씻겨주는데, 오랜 기간 못 씻어 때를 벗겨주는데, 이런 경우도 때를 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좋은가요? 네, 절대로 때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세수도 씻지도 못해도 별 문제 없으시죠? 그래도 보습제는 열심히 바르시고 보습크림을 얼굴에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병원 뭐 깨끗한 환경에 한 달 동안 안 씻고 누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스누아토 크림 한 분 더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 그 전에 환자 저기 누구셨죠?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기 님한테, 화폐상 습진, 예. 따뜻한 초코 라떼 님에게 제가 이 스누아토 크림을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서너 번씩 잘 바르시고 제가 주의사항 드린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질문도 상당히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때를 미신 분에게 때를 밀지 말라고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 진료실에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더럽게 어떻게 때를 안 밀어요. 때를 안 밀면 찝찝해서 못 살아요. 그렇게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근거 중심,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사실은 믿으시고 잘 실천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피부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님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넘쳐나는 가짜 정보 때문에 헷갈리고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